이번 시간에는 중장년들이 채용을 할 때, 취업을 할 때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 관점에서 소개한 글이 있어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신중년 경력 설계서에 보면 5060 취업이 어려운 이유라는 그 파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왜 5060이 재취업이 어려운지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신중년 채용에 대해서는 약 62.6%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고요. 영업 마케팅직, 사무관리직, 생산 품질 관리직, 그리고 연구기술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점인데 일단 50대가 넘어서서는 대기업에서는 이제 임원 정도까지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에 1차 퇴직을 하게 되면 실은 뭐 40대 전후가 되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약 2번 정도의 2년씩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60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나이가 주는 고용 절벽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50대에서 60대까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연봉 수준을 보면요. 중장년에게 회사 중소기업에서 주겠다는 연봉 수준이 대부분이 약 2천만 원 선에 걸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월 수령액으로 200만 원 전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월급 수준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천만 원 이상은 겨우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임금 구조는 5060에서는 굉장히 구현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채용 경로를 선호하는가를 봤더니 우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지인 소개 등 인적 네트워크, 특히 헤드헌팅 같은 민간 취업 사이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그 비중보다 더 높은 것은 워크넷,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같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의 스펙이 고임금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사이트는 공공취업기관입니다. 저도 한때 조그만 기업 벤처기업을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직원을 1년에 한 100명 정도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월급 수준이 약 300만 원 이하의 일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한 방법은 워크넷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 가면 지역사회 워크넷 담당하는 담당관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좋은 편의를 제공해서 공공시설을 빌려주면서 그 취업 면접을 보게 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활발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장년을 채용할 때 중소기업에서 고려하는 사항이 뭐냐? 당연히 나이가 있고 이제 굉장히 가장이나 50대에 갖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갖는 성실성, 인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허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조직에 맞을 수 있을까? 특히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아니면 뭐 사장인 경우에도 30대일 수 있고요. 또 40대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내가 왕년회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과거의 경력에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새로운 조직이 몸담고 있는 문화와 우리 중장년들이 겪었던 문화와의 그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만약에 사장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를 겪는 그런 세대였지만 제가 퇴사할 때쯤 정도 됐을 때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사장이 누군지 심지어 요새 제가 이제 컨설팅을 위해서 대기업 같은 데를 가다 보면 뭐 반바지로 입고 나타나시는 분이 사장님일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탄력적인 회사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연 문화로 수용할 수 있는가 특히 더 나아가서 일 중심으로 모인 회사에서 어떤 소통,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특히 권위의식, 묻어난 것 또는 왕년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건강 여부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나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건강 여부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단순이나 또는 몸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했을 때 실제 나이보다도 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그 나이의 이미지, 건강한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례로 75세 때 경비업에 계셔서 굉장히 경험도 있으시고 탄탄한 열의와 의지가 있는 분을 모시고 사회복지사 그 실습 시간이었는데요. 한번 실제로 민간 현장에 경비업을 취업하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관리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요새 주민들은 겉으로 보이는 나이가 중요한데 저 어르신은 너무 이제 연로해 보여서 힘들겠습니다라고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 나이가,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장년에 대한 채용이 신입을 채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려할 것이 많은데요.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임금이 희망하는 임금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봤던 임금을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협상이 어려워서가 약 23.2%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력서를 냈을 때 임금 수준이 중소기업에서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회 시스템으로 보다 보면 대기업이 절대가 다수가 아니라 아주 일부 극소수의 계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듣고 이런 이해하던 그 임금 체계와 현실의 세계, 많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 겪는 실제로 줄 수 있는 서비스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 중심적인 사회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월급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하거나 자문을 했을 때 심지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전부를 줄 수 있는, 사장보다 월급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중장년에 대한 취업 채용을 꺼리는 숨은 이유는 바로 회사 문화, 특히 기존 직원과 융화가 어려워 보여서 실제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말랑말랑하고 그 탄력적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니어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에 나타나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이전의 문화와 습관이 나타나고요. 아무래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화 인턴에서 보듯이 그러한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 넛지 않은 그런 방식의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최근 어떤 그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회적 기업, 심지어 사회적 기업의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중장년을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실력도 고스펙에 굉장히 조직 문화와 소통 부분도 잘하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분에서 소통이 너무 어렵고 실제로 앞에서는 네네 하지만 그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곳에서 가르치려 들고 어떠한 조직의 문화는 우리는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인데 커멘트하거나 이런 부분은 대기업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감이 맞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경우는 심할 경우에 시간 낭비로 느껴지는 것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간혹 그 전체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마도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장년들이 가진 그 고경력 그리고 그 경험들이 실제로 조직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허들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데 그 허들은 바로 기존 직원과 회사 문화에 융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채용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라는 게 18%인데 이 부분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많게는 한 200명 이렇게 최근에 인터뷰를 쭉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분을 뽑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은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얘기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뽑고자 하는 그 일에 맞는 얘기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송기사를 뽑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거에 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배송을 해봤는지, 배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핸들링하고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왕년에 대기업에서 뭘 했거나, 자신이 어떠한 언어 능력이 있다거나, 자신이 인맥이 화려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사 담당자가 보는 것은 그 직종, 그 잡에 맞는, 정확히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그 일에 맞는 정확한 사람을 뽑고 싶은데, 많은 우리 중장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 일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밝혀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면접의 순간 또는 지원의 순간에서는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자리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리해 보면요, 중장년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인데, 기존보다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실제로 퇴직 후에 생활하는 생활비 수준을 보면 40% 정도 수준, 60% 수준, 이렇게 60%는 굉장히 다행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통계에서 말하는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임금에 있어서도 어쩌면 절반 이상 깎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통에 있어서 융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몸으로 안 되는데, 그럴 때는 많은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장년들이 처음에 기업에 가서 인턴십을 하고 신입사원을 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배들을 존중하고 인턴으로 보고 들으려고 이해하고, 새 문화에서 내가 왕년했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문화, 그 환경에 맞는 것에 어떤 것을 내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굉장히 치밀하게 해놔서 성과를 내는 그러한 소통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일이 나에게 맞는 건지, 이것을 떠나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그러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일에 맞춰서 내가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을 뽑아본 회사에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가장 큰 것은 업무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이런 것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쇄신됐다, 이런 거고요. 또 축적된 경험, 노하우로 업무 역량이 전체가 업그레이드됐다. 또 효율성이라든지 어떠한 우리가 중장년이 잘하는 매출 증가, 원가 절감, 생산성 형상, 실질적인 스킬과 기술들이 몸에 배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11% 정도는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조직 융화가 제고됐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시면 그래도 여전히 많은 다수는 이러한 중장년에 대해 꺼리고 있고, 그것들은 임금이라든지 적합도라든지, 더 나아가서 가장 숨어있는 소통이라든지, 이러한 부담들 속에서 능력 있는 중장년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중장년이 가진 자기의 잡 스킬이 있고요. 자기의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가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자세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체 그 기업에 들어가서 보면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고요. 그 기업이 오히려 나중에 대기업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성이나 특출한 역량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이번에 ESG라고 하죠. 그래서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governance 해가지고 이러한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유는 많이 날 수 없지만 이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더 나은 기반이 되는 이러한 영역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중장년들이 새로운 방점을 찍고 새로운 경력을 가지고 기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없는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신중년이 됐을 때 취업을 한다는 것, 그랬을 때 인사 담당자가 어떤 것을 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신중년 이 경력 설계서라는 방대한 책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착오하고 느껴왔던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굉장히 좋은 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